자, 중학교 2학, 아니지, 중학교 3학년, 2학년이란다. 중학교 3학년입니다. 자, 5단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원 첫 번째 시작이죠. 시간이죠. 자, 우리 같이 이거 보면서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세포 분열은요, 이제 한 개의 세포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체세포 분열이 있고요. 이러면서 세포 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생장이 일어난다. 성장이 아니라 생장이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점점 커가는 거예요. 커가는 거. 자,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이 왜 필요하냐? 잠시만요, 선생님. 혹시라도 음성을 안 켰나? 한번 확인하고 왔습니다. 음성은 잘 켜져 있네요. 자, 그래서 세포 분열은요, 이게 왜 그러냐? 면적이 커져야 돼. 그러니까 부피에 대한 표면적이 커져야 되는데 부피가 있고 이 안에를 가득 채우는 공간을 채우는 게 부피죠. 그리고 겉에 이제 표면적은 겉면, 겉넓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상자의 박스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표면적의 비가 작아지면 물질 교환에 불리하다. 세포가 커졌을 때, 이게 세포 수를 늘리는 게 표면적이 늘어나면서 훨씬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요 두 가지 관계를 한번 잘 보시면 되는데, 이제 한 변의 길이, 이게 넓이의 개념과 부피의 개념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한 면의 길이가 1이면 한 면이 1제곱센티미터, 얘는 4제곱센티미터, 9제곱센티미터가 되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면이 6개잖아요. 면이 6개를 곱하고 나면은 표면적이 얘 같은 경우는 6, 얘는 24, 54가 돼요. 그래서 면적 건널비가 지금 이렇게 구해졌고요. 그 공간을 채우는 거는 밑넓이에다 높이만 곱하면 되잖아요. 요 밑넓이, 요거를 3번 곱하면 요렇게 되죠. 부피가 되죠. 요거를 3번 곱하면 8이 되고, 3을 3번 곱하면 27이 되고, 이래서 그 부피에 해당하는 부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부피에 대항했으니까 얘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준. 얘가 기준이고요. 이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1분의 6, 이제 분모 분자가 이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이제 1분의 6, 2분의 24, 그다음에 3분의 54 이러면 약분을 전부 다 해줍니다. 그러면은 얘는 6이 되고 얘는 3이 되고 얘가 2가 되는 거예요. 여기 8이라고 써야 되는데 잘못 썼네요. 여기도 27이라고 써야 되는데 부피. 자, 그래가지고 이게 8이었고 8분의 24였고 27분의 54여서 이게 표면적은 별로 안 늘어나는데 부피만 늘어나게 되면은 이 비율이 적어져요. 그래서 세포가 커지고 부피가 늘어나서 커지기만 하면은 이 표면적에서 일어나는 물질 교환이 불리해집니다. 표면적으로 해서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거라서 그래요. 자, 염색체를 보시면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유전 정보. 그래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안에 DNA하고 단백질로 채워져 있어요. 자, 염색체가 이렇게 또 세 가지가 있는데 염색체 안에 DNA,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요. 유전자는 특정 부위, 하나의 DNA에는 많은 수의 유전자가 있고 염색 분체는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각각의 가닥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가닥이 요렇게 하나, 둘 이렇게 이게 붙어 있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붙어 있는데 이게 염색 분체 하나하나 떨어뜨려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전 정보가 같죠. 거기 쌍둥이가 2개가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람의 염색체는요. 이제 보통 23쌍이 있고 46개가 있습니다. 상동 염색체다 그러면은 닮았어요. 쌍이에요, 쌍. 쌍을 이루고 있으면 상동 염색체고요. 이제 이 2개 염색체를 하나는 엄마한테, 하나는 또 아빠한테 이렇게 받아서 정보는 좀 다른데 이게 잘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쌍꺼풀이 있기도 하고, 뭐가 이렇게 뭐 혓바닥 모양이 뭐 다르기도 하고, 이런 게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염색체를 주고받으면서 아빠 쪽을 더 많이 닮으면 아빠 염색체, 아빠의 유전 정보를 더 많이 닮은 거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상염색체는 남녀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요. 성염색체는 이 성을 교정하는 거라서 X염색체와 Y염색체로 나뉘어지는데 자, 여자는 XX, 남자가 XY인 건 너무 쉽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염색체는 이렇게 다르다. 그래가지고 얘가 44개고 요거 2개 해서 46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얘도 44개에서 2개 해서 46개가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어머니에게서 이렇게 받고 아빠한테 이렇게 받고 이제 절반 절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둘 다 X를 받으면은 딸이 되는 거고 자녀가 딸이 되는 거고 자, 엄마는 X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엄마한테는 X를 받고요. 아빠한테 Y를 받았다 이러면은 이제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성별을 정하는 그런 염색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생장이라는 건요, 세포의 숫자 자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의 크기가 거의 비슷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면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산소와 영양소를 흡수하고요, 물질 교환을 해요. 그래서 노폐물도 내보내고 뭐 이래요. 근데 표면을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표면적이 커야 되는 겁니다. 안에 채워진 부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면적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염색체의 형태는요, 실처럼 풀어져 있습니다. 분열하지 않을 때는 그냥 주르르 늘어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분열이 시작됐다 이러면은 뭉쳐요. 뭉치면서 막대기 모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세포 분열과 염색체에서 복제를 해요, 복제. 처음에 복제가 일어나요. 갑자기 2배로 불어나요. 불어나고, 그 다음에 그 염색 분체가 굵게 되면서 이렇게 염색체가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딴딴 나누고서 세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은 그 다음 쪽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DNA가 복제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2가닥의 염속 분체로 돼 있고요. 유전 정보가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생물의 염색체 수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거를 다 외워야 하나? 이거는 문제 딱히 안 나오던데. 사람이 46개다. 요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같은 종의 생물에서는 모두 숫자가 같아요. 그리고 생물의 종에 따라서 염색체 수하고 모양이 같아. 그래서 이게 그 생물종을 판단하는 고유한 특징이고요. 이게 숫자가 높다고 해서 고등 생물은 아닙니다. 지식이 더 많거나 이렇게 좀 사람처럼 이렇게 똑똑하거나 이런 게 이제 고등 생물인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체세포 분열, 한 개가 2개로 나누어지는 걸 체세포 분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쪽에서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 쪽에 넘기면 감수 분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2가지를 잘 구분하고, 우리가 그림도 잘 외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분열 전 간기라는 그 기간의 명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간 핵분열이 일어날 때 처음에 분열 전에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되는데 간기는 핵분열이 아예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때 간기에 쉬기는 쉬는데 복제는 합니다. 그리고 분열이 시작하면요,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을 해요. 그러니까 분열은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핵도 나누어지고 세포질도 나누어집니다. 이제 4단계를 거쳐요, 분열에서는. 자, 일단은 간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DNA 복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기의 DNA 복제. 간기의 DNA 복제. 요거를 꼭꼭 외우시고, 여기서 보시면요. 얘네가 그냥 뭐 포도송이처럼 그냥 이렇게 생겼죠? DNA 양이 2배로 늘어납니다. 핵막이 탁 단단하고 뚜렷해요. 그리고 실처럼 풀어져 있어. 그냥 이렇게 얘네들이 그냥 실덩어리처럼 이렇게 풀어져 있는 게 간기예요. 외우세요, 모양도. 자, 그림 잘 보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핵막이 갑자기 점점점이 됐죠. 이쪽에 점점점이 됐죠. 사라져요. 그리고 막대기 모양의 염색체가 이때 전기에 나타냅니다. 2가닥의 염색 분체. 이렇게 가닥이 이렇게 2개가 이렇게 있다고, X처럼. 그 다음에 방추사가 형성된다. 방추사는요, 이게 이쪽으로 이게 실 같은 게 이렇게 옆에 이렇게 퍼져 있죠. 이게 방추사입니다. 사자가 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실이라고 한번 써 놓겠습니다. 여기 실이라고 참고하시고 실 모양의 뭔가 옆에 여기서 간기에는 요 실 모양 이쪽이 없잖아요. 근데 이쪽엔 실 모양이 이렇게 털 같은 게 나 있죠. 이게 방추사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방추사가 부착된 채로 이제 중기로 갑니다. 세포 중앙에 얘네들이 딱 일렬로 서 얘네가 와, 지 스스로
딱 중앙에 줄을 씁니다. 그리고 염색체 수와 모양을 관찰하기가 매우 쉽게 돼요. 그렇지만 짧아요. 시기가 가장 짧습니다. 중기가. 이 모양을 딱 일자로 쓰니까. 그리고 방추사의 양쪽으로 이동합니다. 양쪽 끝으로 분리돼서 쫙 끌려가. 끌려가가지고 조각조각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핵막이 다시 나타나요. 이렇게 다시 슬슬 나타나. 그러면서 핵이 두 세트가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떨어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모습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포 질이 여기 겉에 있는 요것도 분열이 딱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동물세포랑 식물세포는 세포 질이 달라요. 딸세포는 이제 생긴 거, 새로 생긴 거죠. 이게 새로 생긴 애가 딸세포인데, 자, 세포막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잘록하게 되면서 쏙 이렇게 잘록하게 되면 세포줄이 나눠지는 거고요. 식물 세포는 뭔가 세포판이 있어. 그래가지고 세포판이 약간 그 서로 막을 형성해가지고 판이 생겨, 판. 그래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동물 세포는 약간 말랑말랑하잖아요. 식물은 의외로 딱딱하죠. 그래가지고 판 같은 게 생겨서 조금 딱 정확하게 이렇게 일자로 딱 나온다는 거. 그리고 딸세포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두 개의 딸세포가 생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체세포 분열이 얘네가 또 자라서 엄마 세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또 딸 세포가 또 나오고 이런 겁니다. 자, 세포 수가 늘어나면 이게 점점 수가 많이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딸 세포가 두 개가 가만히 있지 않아. 또 두 개 되고 또 두 개 되고 이러니까 몸집이 커지고요. 그러면서 재생도 또 일어나면 생장은 뭔가 성장과 관련 있는 거고요. 재생은요. 상처를 아무는 과정을 뜻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동물에서 세세포는 몸 전체에서 일어나지만 식물은 분열 장소가요. 생장점, 형성층, 특정 부위에서 체세포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전체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마디마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 주기는요, 세포 분열이 마친 세포가 자라서 다시 세포 분열을 마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간기에는 준비식이에요. 간기. 요거, 준비다. 간기가 준비다. 요 시간이 깁니다. 이 주기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열기는요, 아까 전에 전기, 중기, 후기 네 개를 다 포함하는 건데, 이제 세포 분열을 해서 딸 세포가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시면은 분열기가 굉장히 짧죠. 간기는 굉장히 길죠. 그래서 비율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모세포, 어미 모자입니다. 어미 뭐 엄마예요, 엄마. 엄마 세포예요, 엄마 세포. 그래서 엄마 세포는 세포 분열 전에 간기의 모세포라고 하고요. 딸 세포는 새로 띠용 생긴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얘네들이 세포가 생겼을 때 딸 세포는 조금 작겠죠. 그러면서 커지면서 모세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체세포 분열과 번식은 단세포 생물도 있지만 이런 거 저번에 2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단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체세포 분열 생긴 딸세포 자체가 그냥 얘네는 딸세포가 생기긴 생겨. 그래 이제 아메바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이제 딸세포가 이렇게 생기잖아. 그러면은 떨어집니다. 아예 그냥 새로운 그냥 아메바야.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 그래서 뭐 아기를 낳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세포 분열 자체가 얘네는 그냥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예요. 자, 방추사가 실이다. 실이다는 거, 요런 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감수 분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수 분열은요, 생식세포 분열입니다. 생식기라고 하죠. 생식기는요, 우리가 이제 자손을 번성시키는 그런 건데, 감수 분열은 감한다, 줄어든다는 거죠. 숫자가 줄어든다는 건 왜 있냐?
감수 분열이 되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일단. 그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감수 분열을 하는 이유는 엄마, 아빠 따로 있죠. 그래서 염색 채수가 절반이 돼도 상관이 없는 게, 다시 엄마한테서 절반이 있고, 아빠한테서 절반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씩 받으면 뭐예요? 원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감수분열을 해야만 사람 하나가 되는 거지. 엄마한테서 100% 받고 아빠한테서 100% 받으면 두 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 두 명이 되는 거예요. 뭐 쌍둥이라 그런 거고. 자, 아무튼 그렇고요. 분열 전에 간기에 복제되는 거, 유전이 복제되는 건 똑같아요. 근데 감수 1분열, 첫 번째, 감수 2분열, 이 두 가지 과정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자, 상동 염색체가요, 아예 분리가 된다는 거죠. 이제 차이점을 좀 많이 아셔야 되는데, 상동염색체 분리라는 말이 체세포 분열에서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감수 1분열에 분열에서 분리가 되는데 염색체 수 자체는 절반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감수 1분열. 핵막이 사라지는 건 똑같죠? 상동염색체가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해가지고 결합한 이가 염색체가 나타나. 이가 염색체라고 불러요. 이가 염색체. 얘네가 XX로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이게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어요. 아주 그냥 붙어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이렇게 체세포 분열하고 달랐던 거는 얘네들은 일자로 이렇게 줄을 섰잖아. 이 줄 서는 게 없어, 얘네는. 줄 서는 게 없어. 여기서 일단은 안 나오죠. 여기서는 지금 안 나오죠. 줄선 이게 네 개가 나란히 서는 경우는 없죠. 그 다음에 이가 염색체가 중앙에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되면은 이거 감수 분열의 이 그림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그림이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근데 위아래로 얘네들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고요. 뭐 위아래로 분리된다 이런 내용은 없지만 아무튼 분리됩니다. 어, 양 끝으로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핵막이 나타나서 두 개의 딸세포 만들어지는 거. 여기 중각, 여기까지 똑같죠? 여기 체세포 분열이 좀 비슷하죠? 두 개의 딸세포 맞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염색 분체 자체가 분리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다시 한번 뭐 이렇게 그 염색체 수가 변하진 않아요. 아까 전에 절반이 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염색체 수가 변하진 않아요. 여기서는. 처음에 1분열에서는 염색체 수가 절반이 되지만 2분열에서는 그냥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유전 복제가 없어요. 그리고 전기가 바로 시작돼가지고 핵막이 사라지고요. 또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네가 이제 일자로 쓰긴 쓰는데 지금 이렇게 네 줄이 서 있는 것 같지만 체세포 분열하고 다른 게 뭐예요? 여기 네 줄은 얘네가 세포질 하나 안에 있었다면 여기는 세포질이 두 개 따로따로 있어요. 그쵸? 왜냐면 딸세포가 생긴 거야. 두 개가 그냥 딸세포가 생긴 상태에서 줄을 이렇게 줄을 쓰긴 쓰는데 따로 줄을 서서 네 개가 두 개씩 따로 줄을 쓰는 게 중기가 이제 여기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쫙 실에 이제 양쪽 끝으로 방추사한테 끌려가는 건 똑같죠. 그리고 나서 남는 거 염색체가 풀어지고 결국엔 딸세포가 네개가 됩니다. 그렇죠. 마지막에는 딸세포가 네개가 돼요. 그 1분열 했을 때까지만 해도 딸세포가 두 개이다가 2분열까지 하고 나면은 딸세포가 네 개가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딸세포는 네 개, 그런데 염색체 수는 절반. 너무 중요하죠. 자, 앞에랑 다시 보고 올게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염색체 수와 모양은 그대로 유지됐죠. 이게 그 체세포 분열은 염색체 수가 줄어들지 않아. 그런데 두 개의 딸세포가 생겼다면 여기서는 염색체 수는 절반이야. 근데 딸세포야. 이제 마지막 장면을 또 한번 비교할까요? 자, 염색체 수는 여기에서 요렇게 생겼어. 조금 지워볼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도 좀 알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중요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 체세포 분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지막 모습이 좀 다르죠. 어, 동글동글한 게 네개가 생겼죠? 네개가 그래서 딸세포가 네개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줄기도 이렇게 안에 염색 채수가 몇 개 들어있어, 얘들아. 요렇게 두 줄기만 들어있지. 하나 안에, 요거 하나 안에 두 줄기만 들어있다면, 체세포는 네 줄이 들어있어요. 네 줄이. 그래서 이제 염색 채수는 줄었고, 딸세포 수는 늘었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하면은, 자, 어, 분열이 일단 요쪽에서 연속 2회 합니다. 딸세포 얘네가 많아요. 그리고 이가 염색체가 형성이 안 되고 얘는 형성이 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염색체 수가 절반, 변화가 없다. 그런데 감수 분열이 염색체가 줄어들어야 엄마한테 절반 받고 아빠한테 절반 받는다. 이 얘기 했죠? 자, 그 다음에 모양을 좀 기억을 하세요. 중기에서 요런 식으로 얘네들이 이제 요런 식으로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두 배로 복제가 돼서 불었다가 세로로 섰다가 뭐 이렇게 되죠. 근데 세로로 섰을 때 얘네가 요렇게 하나로 들어갔다면 첫 번째 일가할 때 이미 두 개가 두 덩어리 세포질이 있고요. 이제 딸세포가 이게 네 개인 거예요. 이렇게 네 개가 와야 돼. 얘는 두 개죠. 딸세포가. 알았죠? 그리고 얘는 생장, 뭔가 성장하는 거예요. 재생을 치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식세포가 형성된다. 생식세포. 이제 생식세포. 그 둘 다 유전 물질은 한 번씩. 여기 보시면 유전 물질 복제라고 하나 써놓으면 좋죠. 자, 1회, 1회. 둘 다 1회만 일어납니다. 자, 좋습니다. 생식과 생식세포. 자손을 만드는 게 생식입니다. 그래가지고 감수분열 장소가 얘는 이제 장소가 좀 정해져 있고요. 여기서 난소에서 난자, 정소에서 정자, 미시에서 난세포, 꽃밥에서 꽃가루, 뭐 이런 건 문제 거의 안 나오는데. 자, 이가 염색체가 이거 감수 분열할 때만 일어나잖아요. 체세포 분열에서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세트가 붙어 있어. 이렇게 딱 붙어 있어. 이게 이가 염색체야. 이게 이렇게 붙어 있네. 얘네 왜 이렇게 딱 붙어 있어? 이런 느낌이 나면은 감수 분열입니다. 자, 그다음에 감수 분열의 의의가 있다는 거. 뭔가 소중하다 이거예요. 체세포의 염색체 수는 절반이에요. 절반인데 부모, 아빠, 엄마한테서 결합을 할 거라서 결론적으로 자손은 같아지죠. 반반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염색 채수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쌍으로, 체세포는요,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있어요. 그런데 생식세포는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염색 채수가 절반입니다. 막 혼동이 엄청 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생물이 있었어. 꼭 사람이 아니라 체세포 염색체가 6개다 이랬어. 그러면은 이 생물의 생식세포는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술형에 나오거든요. 이게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체세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생식세포 그려보세요. 이러면요. 여기에서 절반만 따오는데 이렇게 하나씩만 한 세트만 이렇게 따오면 돼요. 이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초록색 하나, 이래가지고 딱 절반인데 모양에 따라 한 종류씩. 그래서 요렇게 생시세포가 있고, 요런 거를 알맞게 표시한 것은 이런 객관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면요,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학습지 하시고요. 언제 끝나? 이걸 끊고 싶지만 끊으면 너네가 한 번에 안 할 것 같아서 무조건 화요일에 좀 한 번에 하는 게 좀 필요해요. 자, 이게 뭐냐면 우무조각이에요. 약간 반투명하고 뭐 좀 하얗고 뭐 이런 거를 일부러 색소를 이렇게 물들여 보는 거예요. 그런데 큰 거 한 덩어리를 작게 자른 거 하고 그냥 큰 거 하나랑 막 이렇게 표면적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요. 부피는 사실 안에 채워진 양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표면적은요, 이렇게
조각을 내면 겉에 닿는 부분, 이게 색소가 닿는 부분이 표면적이 조각이 작을수록 오히려 표면적이 크죠. 그래가지고 부피의 대한이기 때문에 기준이 분모입니다. 그리고 부피가 분모예요. 그래서 이 비율을 딱 해보니까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되냐? 2분의 5였고, 큰 오무조각은 2분의 5였고, 얘는 작은 오무조각은 2분의 6이었으니까 얘가 표면적이 큰 거야. 그래서 표면적이 큰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냥 부피가 크기만 큰 거 있죠. 그냥 덩어리만 큰 거. 이거는요, 영양소 흡수하는데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래가지고 표면적인 비가 커야 그 표면에서 물질을 교환한단 말이야. 이게 효율이 엄청 많이 늘어나는 거죠.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음식을 빨아당기고 같은 시간에 노폐물도 쫙쫙 내보내면서 더 좋습니다. 어, 그렇구나. 어. 자, 그래가지고 확인 문제 보도록 하죠. 작은 우무 조각 두 개가 큰 거 하나보다 면적이 더 큽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부피가 똑같아. 부피는 같고요. 표면적은 오히려 크죠. 이게 조각조각 잘라진 게 표면적이 크다. 자, 이 두 개가 오히려 큰 거 하나보다 이 비율이 더 큽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이걸 직접 구해봤더니 부피는 1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됐고 얘 같은 경우 2의 세제곱이니까 8이죠. 8분의 24. 자, 얘가 더 조그만 게 오히려 표면적의 비율이 높다. 그래서 표면적의 비가 작아지면 세포 자체가 커지면요. 물질 교환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요. 불리해요. 몸집만 크면 불리하다. 자, 이제 체세포 분열은 생장점이 있어요. 양파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 생장점에서 체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근데 다른 데서도 조금은 일어나는데, 그럼 얘가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정세포가, 세포 분열을 멈추고 요때는요, 이 에탄올하고 요거를 넣어야 이제 고정이 돼요. 고정. 이 세포를 더 이상 이제 세포 분열 안 하고 관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염색하는 과정은 이제 붉게 염색을 하고요. 잘 보려고. 그다음 뭉치지 않게 좀 얇게 떼어냅니다. 그래가지고 관찰을 해 봤더니 이런 구멍으로 이렇게 색칠해져 있는 게 간기예요. 그 체세포 분열이 아직 시작도 안 하는 그냥 준비 단계인데 유전자 복제는 일어나겠죠. 그래서 간기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간기가 많아. 어우, 이렇게 징그럽냐? 그 다음에 분열을 막 끝냈어. 뭐 전기도 있고 중기도 있고 이러면요. 좀 작아요. 딸세포는 좀 작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생장점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고요. 고정하고 해리시키고 분리시키고 염색하고 분리. 해리가 이제 조금 볼까요? 해리. 아하. 이걸 연하게 하는 거. 연하게 하는 게 해리네요. 분리는 아직 아니네요. 연하게만 합니다. 자, 감수 분열, 양파 뿌리 끝에는 체세포 분열이 주로 일어나요. 감수 분열 아닙니다. 자, 간기세포, 준기 아니고 간기. 그냥 준비하고 대기 타고 있는 애들이 그때 기간이 길다. 그 다음에 연하게, 조직 연하게 하는 것은 해리입니다. 그 다음에 핵과 염색체는 세포질을 염색하는 겁니다. 세포가 생명 활동을 멈추고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을 고정이라고 하고요. 양팔 뿌리 끝을 사용해야 되는 게 거기에 생장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게 그림으로 나오니까 너무 고맙다. 너네는 이제 이 컬러로 나오지. 내 건 이렇게 확대하면 이게 색깔이 갑자기 푹 죽어요. 자, 얘네는 이렇게 좀 다른 걸 보죠. 좀 분리돼 있죠. 두 가닥입니다. 그런데 한 가닥에 이게 붙어 있어. 이걸 이가 염색체라 그래요. 이가 염색체입니다. 이게. 그리고 쭉 일자로 쓰죠. 요렇게 요때 일자로 쫙 써서 네 개가 사실은 쫙 일자가 되는데 얘는 아직도 이렇게 붙어 있어. 그래서 딸세포가 두 개가 생겼죠. 그리고 염색체 수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요때
요때 아예 딸세포가 벌써 이제 두 개로 벌써 분리가 됐어. 1차 분리했어요. 이때 염색체 수가 절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요걸 가닥가닥 실 모양으로 하나하나 분리가 된 게 이제 감수분열, 감수 이분열입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이게 두 개씩 들어있는데 얘네는 하나씩 들어있어. 어차피 짝이 없어도 돼. 아빠 거나 엄마 거에서 이렇게 짝을 만날 거라서 하나만. 염색체가 한 가닥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음, 상동 염색체가 하나만. 아, 염색체는 한 가닥. 여기도 가닥은 한 가닥이래요. 자,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절반으로 줄진 않아요. 그래서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 자, 상동 염색체 분리될 때, 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염색 분체가 분리될 때는 변하지 않는다. 요거 좀 중요합니다. 보시고. 자, 체세포 분열의 전기세포. 이제 여기에서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총 6개가 있었어요. 딸세포니까는 요렇게 조금 좀 작아지긴 했죠. 그런데 얘는 이렇게 요렇게 있진 않잖아. 그렇지만 종류로는 똑같죠. 크기가 좀 작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너무 초라해. 그치? 완전히 이게 염색체 수도 그냥 아예 줄었죠. 3개죠, 3개. 얘는 염색체 수가 그대로 6개인데 6개, 3개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얘는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안 되고 그대로 있고요. 쌍으로 있고요. 이렇게 쌍으로 있고 얘네는 하나만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유제 문제를 푸는 거를 보시면은 그림 보고 우리가 무슨 과정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전기는 미음입니다. 얘가 전기예요, 전기. 아, 다 모여 있어. DNA 복제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동염색체가 분리된 게 감수 이분열 전기에 해당하는 게 얘가 감수 이분열이야. 전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수분열이 일어났는데 딸세포 모두 분리됐어. 리을이죠, 리을. 이렇게 딸세포 모두 분리돼. 이거 감수분열이라서 염색체 수가 완전 줄어들었죠.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 보시고, 자, 체세포 분열이 일어났을 때 딸세포가 쌍으로 있어. 이제 쌍으로 있고, 체세포 분열이니까 염색 분체만 그냥 분리된 것은 디귿입니다. 그래서 딸세포입니다. 딸세포. 이렇게. 아이고, 어렵다, 어려워. 이제 조금씩 눈에 익어야 되는데, 세포 분열, 생장, 왜 해야 돼? 생장해야 되니까. 재생도 하지만, 나머지 틀린 거 좀 확인을 해주세요. 자, 세포 분열이 왜 필요해? 세포수가 많아져야 물질 교환이, 이제 그냥 세포가 커지기만 하면, 그냥 크기만 커지면 물질 교환에 불리하다. 자, 그래서 부피분의 표면적으로 해가지고 부피에 대한 얘가 분모죠, 분모. 표면적의 비가 작아진다. 이게 정육면체 세포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세포가 커지기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염색체는 세포 분열을 할 때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모양은, 자주 안 봤는데, 요렇게 염색 분체라고 하고요. 요 전체를 염색체라고 하고, 막 이런데, 자, 4번이 맞죠? C와 D가 분리돼서 다른 딸세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DNA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뭐 이런 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A 같은 경우 DNA는 많은 수의 유전자가 있고요. A가 요거 바뀌었죠. 이거 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CD는 염색 분체입니다. C와 D는 따로따로 염색 분체고요. 간기는요. 뭐 아무튼 그때 이제 그거 뭐냐 유전자 복제만 하잖아요. 기억의 형태 염색책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뭐 막대기 모양으로 관찰이 된다는 거. 염색 분체로. 자, 고등생물일수록 염색체 수 많은 거 아니라 그랬죠. 뭔가 똑똑하고 사람이나 뭐 이런 종류 있죠. 사람 쪽이죠.
그렇다고 염색체 수가 많은 거 아니잖아요. 사람은 46개 있는데 개보다 훨씬 적죠. 근데 개가 뭐 더 똑똑하진 않잖아요. 자, 같은 종끼리는 염색체 수가 같습니다. 이걸로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특징이 돼서 니은 디귿이 맞고요. 선생님이 열심히 달리고 있다. 자, 여기서 보면은 7번에 보면은 쌍을 이루고 있는 크기와 모양의 두 개의 염색체를 나타냈어요. 이 상동 염색체죠. 염색 분체가 이렇게 같이 있고 A, B는 염색 분체, 유전 정보 서로 같고요. 가나는 상동 염색체고 요거는 따로따로기 때문에 가와 나는 따로예요. 그래서 유전 정보가 다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이제 감수 분열을 한다. 그러면은 절반씩 나누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염색체 구성을 보시면 요쪽이 이제 남자, 여자 뭐 이런 건 좀 쉽잖아요. 그리고 엄마에게서 절반, 23개, 총 46개 중에 절반을 물려받게 되겠죠. 그런데 23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이에요. 행동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얘네들이 변화가 있어. 어, 요런 거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림 보고 꼭 알아야 되는데, 간기에 이렇게 점처럼 있다가, 이제 이게 1번이죠. 자, 나에서 전기에서 무슨 일이 생겨요? 이제 복제합니다. 복제합니다. 그 다음에 중기로 돼서 막 줄 쓰죠. 줄이 이제 세로로도 쓸 수 있지만 이게 이렇게 옆으로 누워질 수도 있죠. 이제 세포 같은 경우는 막 굴러다니니까. 그리고서 후기에서 갈라지고 말기에서 세포질도 분리되고 딸세포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자, 양파의 뿌리 끝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간기에 세포가 많습니다. 간기가 시간이 길어서 그래요. 거의 대부분 간기라고 했죠. 자, DNA 복제되는 것도 간기에 복제되고요. DNA가 2배로 늘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후기에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끝으로 끌려가요. 방추사한테 끌려가요. 그 다음에 중앙에 배열되는 거 가 부분이고 중기입니다. 마 시기에는 말기죠, 말기. 그때 이제 핵막이 나타나고 염색체가 풀어진다. 자, 그 다음에 염색체 수와 모양을 관찰하기 가장 좋은 건 중기입니다. 얘네 줄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짧죠. 가장 짧기도 합니다. 모양을 관찰하기엔 제일 좋아요. 그다음 옳지 않은 것은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2개의 딸세포가 딱 2배로 불어나는 거 요거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포질이 이제 분열할 때 얘는 식물은 세포판이 있고 동물은 동글동글 세포들이 동글동글해요. 감수 분열할 때는요,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죠. 뭐 딸세포 생기고 하잖아요. 다 분열 일어나요. 네 덩어리나 네 개나 생기는데. 자, 그래서 요 과정을 보시면 첫 번째 고정시키고, 두 번째 해리 조금 연하게 만들고, 그 다음 세 번째 염색시키고, 네 번째 직접 분리하고 거름종이로 눌러주는 것까지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마는요, 분리잖아요? 세포 핵을 제거하진 않아요. 그냥 뭉치지 않게 좀 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감수 분열 들어가겠습니다. 복제는 똑같이 체세포 분열과 똑같이 한 번만 일어나고요. 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겠습니다. 1분열이 제일 먼저지 뭐 1분열 전기 그래서 얘네들이 이가 염색체가 이렇게 쌍으로 리본핀이 쌍으로 붙어 있는 모양이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중기입니다. 줄을 쓰기는 서요. 근데 붙어 있죠. 얘네들 염색체들이 붙어 있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세 번째 분리 쫙 됩니다. 그래가지고 1분열에서 사실 딸세포가 2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2분열 시작합니다. 네 번째 중기로 바로 가요. 이분열 중기가 이렇게 바로 이제 딸세포 2개가 돼 있는 거 과정으로 그냥 넘어갔어요. 자, 동글동글 이렇게 세포질이 이렇게 2개 생겼죠? 그리고 다시 한번 줄 서더니 끌려갑니다. 그리고 딸세포가 총 4개가 생기는 게 여섯 번째 과정이 되겠죠. 자, 그림을 조금 외우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양쪽 끝으로 이동하는 게 마 과정. 먼저 줄 섰다가 끌려가죠. 줄 섰다가 끌려갔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가염색체가 처음 나타난 거 전기, 1분열 전기에 이가염색체. 리본 모양이 두 개가 딱 달라붙어 있다. 아, 선생님이 실수로 사진을 안 찍었네요 하면서 실시간으로 찍어야 하나? 자, 아무튼 선생님이 뭐 일시정지 했다가 사진 찍고 올 것 같아요. 자, 세포 분열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를 딱 보아하니 딸세포가 네개잖아. 무슨 분열? 감수 분열이 되겠죠. 그래서 라에서 마로 될 때는요.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서 네개의 딸세포가 생기는 거. 자, 이 감수 분열이 왜 일어나냐? 정소에서 정자가 만들어지거나 난소에서 난자가 만들어지거나 뭐 이런 식이죠. 자, 그 다음에 한 거, 옳은 것은 3번밖에 없어요. 이가 염색체는요, 오로지 감수 분열에서만 일어납니다. 리본 두 개 붙은 거. 나머지는 위치를 좀 바꿔야 돼요. 우리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시고. 자, 24번에 너무 중요하고,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딸세포의 염색체 구성, 이거 물어본다니까. 이 문제 나온다니까. 딱 절반으로 줄여야 되는데, 이게 있잖아. 체세포 분열하고 달라서 아주 초라하게 줄어들어요. 아주 이게 네 개가 네 쌍이 만들어요. 이거 모습에 이 4분의 1개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감수 1분열할 때 상동염색체 분리되죠. 감수 2분열할 때 염색 분체가 또 분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초라하게 낱장으로 이렇게 남게 된다는 거. 그래서 감수 분열일 때는 4번이 맞겠죠.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일 때는 3번 정도가 되겠죠. 자, 25번 볼까요? 25번에서는 자, 4개의 딸세포가 생기는 거. 이게 이제 중기에서, 1분열 중기에서. 왜냐면은 지금 이가염색체가 있잖아. 이가염색체가 있다는 건 아직 1분열이야. 감수 1분열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염색체 수는 2개입니다. 2개.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절반. 그 다음에 세포 분열 과정 중에 어느 시기냐. 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개가 쫙 줄 서고 막 이렇게 되는데 분리가 되긴 됐어. 끌려가긴 끌려가. 지금 이렇게 분리가 착 됐죠. 그러면 여기는 후기인 거예요. 체세포 분열의 또 후기 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분리됐는데 굉장히 얘네들이 숫자가 줄었죠. 그럼 감수 2분열의 후기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잠깐 일시 정지했다가 사진 찍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진 찍어놨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23쪽 27번인데 염색체 구성이 딱 XX니까 여자잖아요. 요거는 쉬웠죠. 자, 28번을 보면은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무슨 분열인지 알아야 된다 했죠? 얘네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거 딱 붙어 있죠. 이가 염색체죠. 그래서 감수 분열이고 이쪽이 체세포 분열이고 딸세포 2개 생겼고 여기 4개 생겼고 이런 걸로 분열 이렇게 딱 보셔야 되면 알아야 됩니다. 자, 체세포 분열은 1회만 분열합니다. 염색체 수가 같아요. 모세포와 같아. 그러니까 원래 있던 세포와 염색체 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딸세포 2개. 자, 감수 분열은요, 2회 연속 분열하고요.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딸세포는 4개입니다. 아, 절반이란 말을 쓰려고 했는데, 왜 2개라고 써줬네요. 자, 그 다음에 29번에 보세요. 체세포 분열은 얘가 이렇게 염색체 수가 그대로 염색체 수가. 그런데 감수 분열은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죠? 그 다음으로 갈게요. 자, 이가 염색체가 보이죠? 이렇게 붙은 거. 그래서 1분열 전기에 나타나는데 이때 나타납니다. B 시기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주 숫자가 뚝 떨어지는 게 D입니다. D. DNA가 굉장히 줄어들죠. 딸세포. 자, 그래가지고 A 시기에 유전 물질이 복제가 됩니다. 이제 감수 분열할 때. 자, B 시기에는 제1분열, 감수분열 1분열 전기이기 때문에 기억이 이제 관찰되는 거고, 요거는 4배고, 여기는 D고, 뭐 이런 거.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요, 감수 2분열 전기래요.
어, 이렇게 나타냈는데 염색체 수는 절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분리된 감수분열 전기세포에 두 개의 염색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동물의 체세포에는 이제 원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그림 자체가 두 개밖에 없죠. 염색체가 두 개밖에 없죠. 근데 원래는 네 개 있었다는 거예요. 줄어들었으니까. 지금 이분열 전기면 벌써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 상태인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딸세포가 두 개만 생기고 그 다음에 네 개가 생길 텐데 아직 중간이니까 생식세포가 이제 이렇게 딸세포 두 개가 생겨 있는 과정이고 원래 체세포는 네 개였었다. 이렇게 이게 반대 과정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자, 염색체 구성만 생각했을 때 이거 조금 생각하기 어려우면 물어보세요, 선생님한테. 자, 중기의 모습은요. 체세포 분열일 때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보통 이게 세포질 하나 안에 네 개가 나란히 서 있는 게 세포 분열 중기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확인하시고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